이번 주는 9월달 FOMC가 열립니다. 미국 시간 19,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목요일 날 FOMC 결과와 점도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 6, 9, 12월 달에는 점도표가 포함된 SEP라는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이거죠. 사실 이번 9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금리의 결정 여부가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SEP,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생각 측면에서 달라진 면모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점도표 또는 SEP를 볼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9월달이라는 시기적인 요인을 좀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연내 추가 인상 여부를 점도표로 시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6월달 자료니까요. 6월달 연준 의원들은 5.75 정도의 점도표를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23년이죠. 결국에는 연내에 당시에 5.25%였으니까 두 번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 이후 7월 달에 한번 올렸죠. 5.25에서 5.5로 올렸고 지금 5.25에서 5.5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점도표에 의하면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11월 달, 9월은 동결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지만 11월 달 인상 여부, 동결 여부에 대한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6월 이후에 7월 달 FOMC에서는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5.5%까지 놀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도표를 올렸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을 꺾어버린다든지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말이죠. 어찌됐든 점도표 상에서 이게 이대로 유지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걸 내리거나 낮추면 또 시장은 또 환호하겠죠. 그걸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거를 변경하면서까지 글쎄요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둘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연내 인상 여부에 대한 부분 이 점도표로 일단은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겁니다. 이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얼마로 전망을 할까? 조정 여부죠. 지금 23년 연준은 1%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고 이게 지금 1%였는데 지금 이후에 워낙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강한 기조가 이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질지 상향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봐야겠죠. 올해 기준으로 23년 기준입니다. 결국에는 PCE 전망치가 3.2%로 여기서 더 높아질지 상향 조정될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 말 마찬가지로 3.9%의 코어 PCE를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 이 PCE 3.2, 3.9가 유가가 오름세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유가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쉽게 떨어지기 쉽지 않다.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이 상향 조정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3년 연내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를 전망하는 이 점도표 부분은 사실 실제 이대로 단행을 하냐 안 하냐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느 정도 꺾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둘 가능성이 높고 아까 GDP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가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죠.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다만 이제 10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가 되고 일부 지금 8월, 9월도 나타나긴 했지만 크게 아직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본격적인 상환 대출은 10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갚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결국에는 소비를 이끌어왔던 그 핵심에는 초과저축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겠죠. 이런 걸 연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률 측면에서도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물가도 유가 상승에 대한 반영을 어느 정도 하게 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생각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금리 인하 특히 이제 속도 측면에서 좀 보면 좋은데, 이게 6월 점도표에서는 24년이죠. 24년에는 125pp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0pp죠. 100pp를 내리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폭이 이게 더 떨어지는지, 폭이 더 커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4.25와 4.5 사이의 점도표가 가장 많죠. 뭐 물론 6개밖에 되진 않지만 결국엔 이 비중 자체가 더 낮춰지는지 정도 뭐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6년 점도표가 또 새롭게 나오죠. 9월에는 보시기에는 2026년 점도표도 9월 점도표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25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렇게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롱텀 중립금리 관련해서 현재는 2.5%의 7명이 의원들이 찍어놨죠. 이게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립금리를 2.5%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26년과 비교를 해볼 때 중립금리 수준에서 비슷하게 점도표가 많이 찍혀 있다면 결국에는 연준은 26년까지 금리 인하를 마무리하는 경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뭐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2.5로 찍힌 부분, 이 롱텀에 대한 중립금리 자체가 지금 7명이죠. 이게 7개의 숫자가 더 늘어지는지 더 줄어드는지 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 물가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말만 하고 결국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든지 뭐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이 2.5 자체가 높아지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7명의 의원들의 생각이 뭐 더 낮아지는지 더 높아지는지 정도로 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총 17명의 의원 중에 10명이 2.5보다 2.5 이하를 찍었죠. 그래서 총 10명 중에 몇 명이 다시 또 이 2.5보다 높아지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더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중립금리 2.5%의 의지를 또 엿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2.5%보다 높은 부분에서 이런 롱텀 금리가 찍혔다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중립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연준의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점도표라는 게 연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 의원들의 뭐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조금 프리하게 찍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워낙에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립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경우 상당히 우려가스럽고 높아지진 않더라도 지금 2.5에 7명 그 이하의 3명 총 10명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더 줄어드는지 뭐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9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동결에 대한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동결보다는 이제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 정도. 근데 뭐 이 부분 또한 진짜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주기 위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죠.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6월달 이렇게 높은 점도표를 찍어놨을 때 뭐 점도표가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이후 7월달에 한 번 더 올렸고 결국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2번 인상하겠다는 것에 한 번은 실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또는 뭐 이 생각이 조금 줄어들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특별히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자체가 또 높아질지, 지금 3.2, 3.9를 2003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얼마나 높아질지, 또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GDP 1.0%가 지금 어느 정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엔 상향 조정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이 될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롱텀 중립금리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026년 점도표가 찍힐 때 어느 정도 비중이 2.5%에 가까워 오는지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5 자체가 중립금리가 높아지는지, 지금 7명 의원, 그 이하로 써낸 게 3명 의원, 이 비중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